우리가 지금 미국 기업에 투자합니다. 미국 시장에. 미국 기업들은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 기술력, 혁신성,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노력 때문이에요. 매출 일부를 항상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이익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을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회계나 주가 조작 이런 부정적인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투명한 시장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바로 그 투명성이에요. 미국의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상장사들에게 방대한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간의 이 정보 불균형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불균형 문제나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그런 거 현저히 작아요. 또 기업 역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과도 소통을 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7종목 말씀드렸어요. 뭐가 생각나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7종목들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7종목을 비롯해서 미국의 이런 기술주들이 앞에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 규모를 능가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대다수가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국가들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이 50% 넘어요. 거의 60%에 가까워요. 일본이 6.2%, 영국 3.9%, 중국 3.6%, 프랑스 2.8%, 우리나라 1.4%.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대 경제 강국이라 그러죠. 근데 그 이름에 비하면, 그 명성에 비하면 주식시장 규모는 의외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시장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중이 계속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고 있어요. 한 국가의 주식시장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주식시장의 규모와 안정성 그리고 다양성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미국 경제의 강점, 성장 잠재력, 기술 혁신 능력 이런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있고 또 하나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 위기 시에도 자산가치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보유 매력은 아주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산가들 중에 보면 자기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보유하는 경우 달러의 보유 매력 정말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달러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서 달러와 함께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률, 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1920년대 이후 100년의 역사상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약 16개월마다 약 1년 4개월마다 10% 전후의 하락이 발생했었습니다. 하락장, 약세장에 들어가는 20%의 하락은 평균 7년마다 한 번씩 발생을 했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동안 S&P 500 지수가 50%, 반토막이 난 적이 3번이나 있었는데 평균 24년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투자를 하는 동안 보면 2번 정도, 평균 24년에 한 번이니까 2번이면 48년,
48년 동안에 50% 폭락, 반토막을 경험하는 경우는 2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하락, 조정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을 늘리기 위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투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꼭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조정이 없으면 당연히 위험이 없습니다. 주가의 하락 때문에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이 없으면 당연히 수익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 위험, 리스크, 하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추구해요. 누구든지 이 주가 하락에 대한 고통 없이 수익을 추구합니다.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수익은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매를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약세장이 오기 전에 팔고 다음에 강세장이 오기 전에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투자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대부분이 주가 하락 때문에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고 용기를 내서 자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조정, 주가 하락에 대한 이 두려움 외에도 투자하기에 너무 높은 시점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2021년도와 같이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벌써 30번 이상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질 때 이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지금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니야. 주가가 너무 비싸.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약세장을 지나면 또다시 몇 년간 계속 오르내리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최고치 경신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시장이 강세를 보이거나 최고점에 도달을 했다고 해서 투자를 미루게 되면 다음 약세장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몇 년 동안 투자를 미루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1928년 이후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20일에 한 번씩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습니다. 1928년 이후 100년의 역사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에 한 번씩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습니다. 1926년부터 2019년까지 S&P 500 지수는 평균 4년 가운데 3년가량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은 10년 중에서 거의 7년 동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서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